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깊은 이면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종종 오해받는 심리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고통 속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얽매이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간헐적 강화라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통제 기술에 있습니다. 이 지식이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터널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지혜를 필요로 할지 모르는 다른 이들과 나눠주시는 것은 큰 선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인간 마음에 숨겨진 구석을 계속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명료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헐적 강화란 무엇일까요? 심리학 용어라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가장 쉽게는 밀고 당기기 혹은 뜨겁고 차가운 행동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비난과 무시, 냉담함과 같은 학대적인 행동을 합니다. 잔인하고 공감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당신을 대합니다. 매일같이 이런 고통이 이어진다면 당신은 아마 그 상황을 예측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관계를 정리하거나 최소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겠죠. 게임의 규칙을 아니까요. 하지만 간헐적 강화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학대와 냉대 속에서 아주 가끔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극도로 다정하고 따뜻한 애정 표현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말이죠.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끝없는 학대에는 익숙해질 수 있지만 학대와 사랑이 뒤섞여 나타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사랑이 고통으로 바뀌고 고통 뒤에 애정이 따르고 그 애정이 다시 상처로 이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패턴. 일관성 없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전달될 때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순간에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치 없어, 멍청해라며 당신을 깎아내리던 사람이 다음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공감적인 모습으로 당신을 감싸 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은 받아들일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착각을 시작합니다. 바로 트라우마 유대라고 불리는 깊고 병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 강화를 단순히 연인 관계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현상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혹은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행위 역시 간헐적 강화의 한 형태입니다. 희망을 주었다가 빼앗고 다시 희망을 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뜰 이유, 존재의 이유를 주었다가 그것을 무참히 앗아가는 행위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대방의 마음을 옭아매는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접근 회피 반복 강박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들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상대에게 완전히 흡수될 것 같은 불안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유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상대에게 다가갔다가 몰입 불안이 커지면 다시 상대를 밀어냅니다. 죽도록 사랑해
하지만 내게서 떠나줘 와 같은 모순된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깊은 혼란과 함께 강력한 트라우마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만이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다. 나를 상처와 고뇌, 불확실성과 공포의 감옥에 가둔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그 감옥의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인 오류, 즉 원인을 잘못 파악하는 심리적 착각입니다. 나를 학대한 그 사람의 입맞춤만이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죠. 심리학에서는 이 간헐적 강화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고정 간격 강화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마지막 보상 이후 정해진 특정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주 동안 끔찍한 괴롭힘과 처벌, 공포와 고통을 가한 뒤 정확히 2주가 되는 날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긍정적인 보상, 즉 다정한 말이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 보상을 받기 위해 2주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대한 내성이 생기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는 학대에 대한 내성을 키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변동 간격 강화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주어지는 시간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중독적입니다. 언제 보상이 올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고 불규칙하게 주어지는 다정함은 피해자의 기대감을 극도로 증폭시킵니다. 이는 마치 슬롯머신과 같습니다. 언제 잭팟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레버를 당기게 되는 것처럼 피해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한 번의 다정함을 얻기 위해 어떤 종류의 학대든 견뎌내게 됩니다. 쌓여가는 불안과 스트레스, 공포를 단 한 번의 따뜻한 말, 미소, 손길로 해소시켜주는 이 방식은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고정 비율 강화입니다. 이 방식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반응 횟수에 초점을 맞춥니다. 피해자가 특정 횟수의 반응을 보인 후에야 애정 표현과 같은 보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5번 울거나 매달리거나 애원해야만 비로소 보상을 주는 식입니다. 이것은 파블로프의 조건화와 같습니다. 고통이 궁극적인 보상과 연결되면서 피해자는 보상을 얻기 위해 고통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심지어 원하게 되는 끔찍한 상태에 이릅니다. 네 번째는 변동 비율 강화입니다. 이것은 4가지 유형 중 가장 중독성이 강하고 끊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보상이 주어지는데 필요한 반응의 횟수가 매번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피해자가 3번 울었을 때 위로해주다가 다음번에는 7번을 울어야만 위로해주는 식입니다.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그리고 점점 더 높은 비율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피해자를 무기력한 좀비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 조종하기 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 강화의 최종 목표, 즉 완전한 통제입니다. 이러한 통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트라우마 유대는 단순히 뜨겁고 차가운 행동의 반복으로 생기는 애착 그 이상입니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어린 시절에 닿아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즉 원초적 상처를 건드립니다. 과거의 고통과 실존적 불안을 현재의 관계 속에서 교묘하게 재현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계 초기 러브바밍 단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이상화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약속하는 대리 어머니가 됩니다. 당신은 완벽해.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거부하기 힘든 중독적인 경험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 시절 그토록 원했던 완벽하고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 가해자는 안드레 그린이 말한 죽은 어머니로 돌변합니다. 이기적이고 미성숙하며 애정을 주지 않고 불안해하며 공격적으로 상대를 거부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상적인 어머니에서 죽은 어머니로의 갑작스러운 전환,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유대를 창조하는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누가 자신의 진짜 어머니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설령 그것이 상징적인 어머니일지라도 자신을 온전히 봐주고 사랑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포기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린 시절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두 번째 기회,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풀 두 번째 기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환상입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현실이 아닌 가해자가 설계하고 피해자가 기꺼이 참여하는 공유된 환상에 대한 반응입니다. 환상은 원래 우리가 가혹한 현실에 대처하도록 돕는 건강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이 너무 멀리 나아가 현실을 대체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모든 것을 잠식하는 괴물이 됩니다. 감정, 인지, 기억, 정체성까지 모두 환상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환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강합니다. 점차 현실과의 모든 접점을 잃어버리고 환상이라는 각본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트라우마 유대에 빠진 피해자는 바로 이 악성 환상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가해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만들어낸 이상화된 가해자의 이미지를 보고 그와 관계를 맺습니다. 가혹한 현실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으로 도피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간헐적 강화와 트라우마 유대는 단순한 사랑 싸움이나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고 통제하는 정교한 심리적 학대입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그 보이지 않는 족쇄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주변 사람이 이러한 관계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여정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상황을 명확히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